안녕하세요. 빌정호경제학교의 빌정호입니다. 오늘은 자본주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 선물로 꽃을 피워라. 빌정호 경제학 경제사립학교.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음, 저는 이제 크리스천인데요. 성경에서 여러분 제가 이제 다 아시는 얘기인데, 그 이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설명드리면, 자, 일단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죠. 자본주의. 자, 자본주의는 어디에서 만들어집니까? 자유시장 경제죠. 자유시장 경제가 뒷받침되는 나라는 자연스럽게 이 자본주의가 생기죠. 자, 그럼 이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틀 안에서 이 자본주의가 꽃을 피우는 건데, 그럼 이 자본주의는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그렇죠? 똑같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자, 자본주의. 말 그대로 자본에 의해서 많이 결정되어지는 자본이 중요한 뭐 그러한 말이라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돈에 대해서 뭐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뭐 심성이 안 좋다, 뭐 부자들은 욕심이 많다, 부자가 되면 내가 뭐 안 좋은 거에 빠질 수 있다, 뭐 등등 뭐 돈은 악의 근원이다, 뭐 그런 말들을 하는데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그죠? 마치 이런 거죠. 양날의 칼처럼, 자, 칼이 좋은 사람에게 가면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도구로 사용되지만, 저 칼이 악인한테 가면 저 사람을 해하는 걸로 쓰일 수 있듯이, 단지 이 칼이 나쁜 게 아니고, 단지 이 돈이 나쁜 게 아니고,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돈이 쓰임새가 달라지잖아요. 어, 일단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자본에 대해서 이제 올바로 알아가는 게 중요한데, 저 비일종호 경제학교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돈을 활용하고 불리고 또 돈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돈을 활용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이제 알려주고 있는 그런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성경적인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아까 해드린다 그랬는데, 많이 크리스천 분들도 알고 계신 얘기인데, 옛날에 아주 큰 부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큰 부자가 있었는데, 이 큰 부자에게는 세 명의 종이 있었습니다. 세 명의 종이 있었는데, 이제 각자, 자, 첫 번째 종에게는 10달란트를 주었고요. 10달란트를, 이 큰 부자가 이제 어떤, 이제 여행인가요? 하여튼 어디 떠나는데, 자, 떠나기 전에 내가 너희들한테 내 돈을 좀 맡긴다 그래서 첫 번째 종에게 10달란트를 줬고요. 맡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고,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자, 그래서 이 돈을 잘 활용이라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주인은 떠났고, 자, 그 후로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그 주인이 들어왔는데, 처음에 10달란트를 맡긴 종은 이 10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이제 장사를 잘 해서 10달란트를 더 벌었고요. 그다음에 5달란트 맡긴 이 두 번째 종도 장사를 잘 활용해서 5달란트를 벌었고요. 그다음에 이 세 번째 종 1달란트를 맡긴 이 종은 이 돈이 사라질까 무서워서 그냥 땅에 묻어놓은 거예요. 땅에 묻어놨으니까 당연히 이제 1달란트밖에 없겠죠. 얘네는 이제 5달란트 벌었으니까 총 10달란트. 얘는 10달란트 벌었으니까 총 20달란트가 있었겠죠.
자, 근데 이 주인이 와서 하는 얘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종은 많이 칭찬을 해줬어요. 어우, 그래, 잘했다. 장사를 열심히 해서 돈을 잘 활용해서, 돈을 많이 불렸구나. 칭찬을 많이 해줬고, 이 세 번째 종, 돈을 그저 잃을까 두려워서 땅에 묻어놨던 이 종에게는 굉장히 나무라고 꾸짖었습니다. 야, 이놈아, 야, 이놈아, 내가 니한테 맡긴 돈을 그렇게, 겨우 그래, 땅에 묻어놨냐? 네 행게 뭐가 있어? 어? 아이고, 이놈아, 이놈아! 그렇게 혼냈다고 합니다. 음. 자, 결론은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음? 여러분들 이 얘기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돈은 여러분, 그냥 안전하게 두는 게 아니에요. 안전한 곳에 두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한테 일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일을. 야, 이놈아, 니 저기 밭에 나가서 저기 논에 나가서 일하고 와. 돈 불려와, 이놈아. 어? 그 돈한테 일을 시킨다는 거는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바로 리스크를 걸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리스크. 음? 아까 그 첫 번째, 두 번째 종이 장사를 해서 저 곱빼기로 돈을 불렸는데 이 장사도 결국 여러분 리스크잖아요. 리스크. 어? 아니 장사를 했다가 이게 망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잘 될 수도 있지만 망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장사를 한 거예요. 어? 즉 리스크를 걸은 거죠. 자, 제가 설명하고 있는 빌 정호의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주식 투자도 똑같아요, 여러분. 바로 리스크를 거는 거예요. 세상에 안전하기만 한 주식 투자가 있나요? 없잖아요. 음? 혹시 내가 투자한 돈이 잘못돼서 크게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거고, 음? 아니면 잘 투자해서 크게 불어날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렇지만, 자, 그걸 무서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마셔야 돼요. 그냥 이불 속에 푹 뒤집어 쓰고 들어가서, 어? 온실에서,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렇게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어디 다니지도 말고, 어? 어디 자동차도 타면 안 되고, 비행기 타면 안 되고, 밖에 나가면 안 되고, 어떻게 여러분 밖에 나가다가, 나쁜 놈 만나면 큰일 나잖아요? 비행기 타다가 떨어지면 죽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 자식들이 어떤 돈을 활용할 때 리스크를 걸리기를 이제 꺼려 하시죠. 야, 너 안전하게 저기 의사해, 의사. 어? 의사 요새 안전하다 그러더라. 돈 많이 벌고. 응? 의사. 어? 아니면 약사. 어? 아니면 공무원. 공무원은 요즘에 좀 인기가 떨어지긴 했지만 아무튼 이렇게 뭐가 좀 안전해 보이는 거. 그죠? 자, 일반적인 회사원 이런 거 좀 안전해 보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물론 이런 것들 필요하죠. 제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뭐 폄하하거나 뭐 필요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물론 필요하고 이제 우리 소중한 구성원이 맞아요. 그러나 자, 대한민국이 성장하고 크게 발전해 나가려면 이렇게 안전해 보이는 이런 직업이 많아지면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된다고요. 자, 이런 분도 물론 꼭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거보다 100배 중요한 거는 바로 리스크를 걸 줄 아는 어떤 사업가, 그렇죠? 사업, 뭐 장사, 그다음에 기업가 이런 거. 어? 자, 이런 분들이 좀 많이 탄생하고 늘어나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내 돈을 음? 여러분 음,
사업이라고 하는 게 꼭 어떤 특정 분야에만 얽매인 건 아니고요. 자, 주식 투자도 다른 말로 사업과 똑같아요, 여러분. 사업. 음? 투자 사업가라고 하죠. 그 사업가입니다. 주식 투자도. 근데 다만 내가 어떤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 에 투자하기보다는 뭐 눈에 뚜렷이 보이진 않지만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 그리고 성장 예, 함께 투자하는 거죠. 거기 돈을 대주고 그 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밑바탕이 되어주는 사업가의 사업가. 자, 이렇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리스크를 걸어야 되는 것인데 무서워요, 그렇죠? 리스크 건다는 게 무섭죠. 음, 안전해 보이지도 않고요. 그러나 진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리스크를 걸었고 이렇게 사업이나 장사를 해서 큰 부를 일구는 거지. 그냥 안전하게 해서 부자 되는 건 없어요, 여러분. 예? 의사가 부자입니까? 예? 아니, 어떤 의사가 부자가 있나요? 전 부자 의사라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 100억 있으면 부자입니까? 그게 뭔 부자예요, 여러분. 100억이나 있나요? 50억은 있나요? 많아봐야 100억? 아니, 50억, 100억으로 뭘 해요, 여러분? 그걸로 뭘 하냐고요. 어? 적어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났으면 이 땅에 태어나서 딱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저 생명이죠. 우리가 뭐 한 번 죽었다가 또 살고 죽었다가 또 살고 하지 않으니까요. 한 번 딱 생명인데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리스크를 걸고 거기에 합당한 그만큼 위험을 짊어졌으면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크를 걷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정말 부자가 되는 비결이에요. 유일한 비결이라고요. 그거 외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안전하게 하지 마, 이 새끼야. 너 귀셔대기 맞는다이? 응? 정신 차려.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시잖아요. 그 얼마나 1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은 종한테 얼마나 나무라고 꾸짖었습니까? 너희 새끼야, 너희 새끼야, 너가 기껏 돈 맡기니까 말이야, 어? 겨우 한다는 게 안전하게 땅에 묻어놔? 이 새끼야? 혼난다이? 그쵸? 성경에서 대체 뭘 배우는 거예요? 아, 그런 걸 배우셔야죠. 그런 걸. 하나님 말하시는 것은 리스크를 걸어라 이거예요. 리스크를 걸어라. 어? 위험한 곳에 뛰어들어라 이거예요. 뛰어들어서 장사해라. 장사하면 사업하면 망할 수도 있는데요. 괜찮아 장사해. 그래야 네가 성장하는 거고 그래야 네가 크는 거고 그래야 네가 돈을 2배를 불리든 10배 불리든 1000배를 불리든 불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는 그런 지혜를 배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다시 한번 우리는 성경 말씀을 되짚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헤아려 가면 좋겠죠. 그래서 주식 투자도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업의 한 종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뭐 자유 우파든 아니면 뭐 제가 제일 싫어하는 뭐 좌파들이든 아무튼 다 공통적으로 리스크 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우리 자유 우파들이 좀 리스크를 걸고요. 근데 아직도 멀었어요. 그렇게 리스크 거는 거는 저 리스크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심지어 자유 우파면서도 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을 비하하고 폄하하는 막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주식쟁이들, 아이고, 그놈들, 뭐, 그거, 뭐, 아이고, 그러면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음? 자, 자본이라는 건 너무 소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음? 선물, 자본주의, 그렇죠? 자본주의가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인데, 또 이 자본주의의 꽃이 뭡니까?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게 바로 주식 투자예요. 주식 투자. 자본주의의 꽃은 주식 투자다. 다 아는 내용인데, 그렇죠? 이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럼 왜 자본주의 꽃이 주식 투자일까? 그냥 간단해요, 여러분. 가장 많은 돈이 몰리는 곳, 가장 큰 돈이 흐르는 곳이 바로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바로 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꽃이라고 그러는 거. 자, 여러분들이 큰 대어를 낳기 위해서는 조그만 계곡에 가야 대어를 낚을 수 있나요? 아니면 큰 강이나 큰 바다로 나가야 큰 대어를 낚을 수 있나요? 어딜 가야 돼요? 큰 바다로 가야 큰 물고기 낚을 수 있죠? 똑같아요, 여러분. 음? 내가 자본가의 길을 걷고 그 자본가가 되기, 큰 자본가가 되기 위해서는 돈이 제일 많이 있는 곳으로 가야겠죠, 바다로. 그 바다가 어딘데요? 아, 주식시장. 어? 당연한 거 아닌가, 여러분? 당연한 거? 음? 아, 제가 이제 이거 전에 영상에 이제 우리 자유우파들은 자본가 혹은 결정권자 이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영상을 찍어드린 게 있는데 내가 결정권자라고 하는 것은 일단 공부가 취미가 있는 분들, 공부에 취미가 있고 또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고 자, 이런 분들이라면 결정권자를 하면 되는데 나는 공부에 별로 취미도 없고 머리도 별로 안 좋아. 자, 이런 분들은 차라리 결정권자보다는 자본가로 가는 게 더 빨라요. 자본가. 자본가는 굳이 머리가 좋지 않아도 이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흔히 우리가 부르는 노하우, 그렇죠? 노하우, 숙달된 노하우. 또 여기서 많은 실수를 거듭하면서 또 얻는 뭐 성공의 지름길 같은 거, 성공의 지름길. 그다음에 그 가장 윗단계인 그러니까 지혜까지 얻을 수 있어요. 여기서 지혜. 결국은 성공의 승리의 키는 바로 지혜에 있는데, 자,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본가를 갈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더 기회가 많고 그 폭이 훨씬 더 넓은데 많은 사람들은 이 자본가를 택하기보다는 공부 쪽으로 가죠. 음,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공무원, 어? 좋아요, 좋아요. 그런 거 좋습니다. 좋지만, 정말 우리 인재들은 이런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자본가 쪽으로 많이 가야 돼요. 자본가 쪽으로. 음. 그렇다고 해서 꼭 주식 투자를 통해서만 자본가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주식을 투자해라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돈이 가장 많고 많이 흐르고 그 폭이 가장 넓은 곳이 바로 이 주식 시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많은 기회의 장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많은 기회의 장이 열려 있는 곳이 우리가 또 자본가로 가는데 수월하겠죠. 그렇죠? 어, 자, 그래서 이제 트럼프 2기 시대가 왔죠. 도래했죠, 드디어. 트럼프 2기 시대가 도래했고, 2기 시대. 그리고 트럼프가 하는 말 중에 이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미국을 제조 강국으로 만들겠다. 제조 강국으로 만들겠다. 리쇼링을 뛰어넘어서 우리 스스로 자립하고 독립할 수 있는 굳건한 이 제조력까지 갖춰놓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얼마나 또 미국에 많은 공장이 들어서고 공장이 또 확충되고 점점 더 좋아지고 발전되고 또 이 많은 공장을 돌리려면 또 그만한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에너지 뭡니까? 아, 발전소지 뭐예요? 에너지가 발전소 또 이 발전소에 공급되는 뭡니까? 전력, 그렇죠? 전력. 또 지금은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업종이 바로 AI죠. AI 관련. AI가 지금 국가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이 AI가 빠져버리면 큰일 나죠. 저 어떤 국가의 존폐가 달릴 만큼
아주 막중하게 중요한 게 AI라. 그 AI의 위협에서 이제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게 이제 중국이고요. 중국 때문에 또 시발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우리는 트럼프 2기 시대를 차곡차곡 준비를 해나가야 돼요, 여러분. 트럼프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랑 비슷하죠. 주장하는 게, 강조하는 게 국가 안보가 중요하다. 안보, 국방, 뭐 같은 거죠. 안보, 국방, 큰 틀에서 국방이 중요하다. 강력한 국방력으로 우리가 힘이 무지막지하면 어디 감히 너희들이 우리들한테 껍적될 수 있겠느냐. 미리 사전에 전쟁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그 외에 많은 공산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켜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수호 예방 방지 차원에서도 이제 꼭 필요하고요. 전 세계의 보안관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해야 되는지 그 방향을 알았다면, 그 트럼프 시대에 맞는 곳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그 투자를 통해서 함께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함께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꽃을 피울 수 있어야 된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자본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 누가? 자유우파가 반드시 자본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 자본은 활용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 집회 나가도, 진짜, 붕어빵으로 또 우리 집회 나오신 애국자분들 지원해주는 붕어빵차, 그 다음에 바베큐, 신혜식 대표님이 후원하신 뭐 바베큐 같은 거 후원차도 다 돈 아닙니까? 돈, 자본, 붕어빵, 그 다음에 뭐 김밥도 있고 많던데요. 아무튼 참 오뎅도 있었죠. 오뎅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커피차, 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다 돈이잖아, 다 돈 아닙니까? 돈은 결국 힘이에요, 여러분. 힘, 파워, 에너지, 힘. 예? 힘은 뭘 부른다? 권력을 부른다. 권력을 능가하는 게 힘이다. 힘은 뭐다? 자본이다, 돈이다. 그래서 자유우파들이 이번 기회에 큰 이번 기회를 잘 잡으셔야 돼요. 네,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냥 옛날 어디 무슨 6.25 사변 때 시절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해서 주식 투자는 망하는 거야.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뭐 질이 나쁜 사람들이야. 어? 주식 투자하면 패가 망신하는 거야. 뭐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더만요. 어?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옛날에야 몰라서 주식 투자하면은 그저 주식 투자가 나쁜 건지 알았고 주식 투자하면은 패가 망신하는 줄 알았고 주식하면은 주식은 무조건 도박인 줄 알았고 아무튼 이렇게 나쁜 건지 알았는데 주식을 내가 제대로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식을 하는 사람이 도박식으로 하면 주식이 말 그대로 도박으로 끝나지만, 그렇죠? 어떻게 하면 주식을 사업처럼 하면, 그렇죠? 사업가 하듯이 주식을 하면 주식은 도박이 아니고 말 그대로 사업인 거예요, 여러분. 사업, 장사. 주님이 원하시는 리스크를 거는 바로 장사가 되는 거라고, 장사. 그래야 하나님한테 또 칭찬도 받겠죠. 하나님, 저 원금 100만 원 투자해서 200만 원 됐어요. 그럼 하나님은 당연히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 돈을 어디다가 네가 사용하느냐, 이제 그게 중요하겠죠. 야, 이놈아, 네 100만 원 투자해서 200만 원 벌었으면 네 그 돈 어디다 쓸 건데? 저요? 저 이거
애국자들한테 후원도 해줄 거고요. 또 어려운 이웃들한테 도움도 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애국하는 데 있어 제가 작은 힘이라도 보태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겠지만, 그렇죠? 엄한 데 쓰면 당연히 안 좋아하시겠죠. 자, 중요한 건 우리 크리스천 분들은 당연히 좋은 데 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좋은 곳에 활용했을 때 우리가 리스크를 거는 주식 투자는 좋지 않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히려 기뻐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비일정후 경제학교에서 배우는 학생들은 지금 무럭무럭 성장 중이죠. 무럭무럭 성장 중이다. 처음에 이제 학교에 입학해서는 많이 이제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막 그랬죠. 왜? 계속 코스닥 차트는 끊임없이 하락만 하고 대체 언제까지 하락하는 게요? 끝이 없네. 그리고 코스닥 하락을 보니까 이게 뭐야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꼴찌래 꼴찌.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그죠? 음? 이렇게 거의 밑바닥이 왔을 때 그리고 이 무렵에 많은 또 화재 사건, 공항으로 수백 명이 죽고, 그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또 신용 융자가 털림을 통해서 자살하고 한강에 빠지고 피를 많이 봤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었지만 주식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꼭 이럴 때가 바닥을 찍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바닥을 형성하더라. 바닥을 형성하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럴 때 가장 안 좋을 때 우리 저기 학생들이 저한테 문자를 막 보내요. 선생님, 아우, 이제 진짜 그만두고 싶어요. 아우, 지금 손실도 손실이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전부 다 주식 투자를 아직도 하느냐, 차라리 하려면 미국으로 가서 하든가, 어? 다 그런 말을 해서 저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둘래요. 하면서 실제로 이 최바닥에서 그만두신 분들이 많았어요. 참 안타깝죠? 아니, 그만두려면 차라리 이런 데서나 그만두든가. 이제 저 바닥을 찍고 이제 이만큼 올라왔는데 여기서 대부분이 다 그만두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제일 바보 같은 행동, 그렇죠? 제일 바보들이 뭡니까? 제일 바닥에서 그만둬. 제일 바닥에서. 이때는 그만둘 때가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투자할 때지. 그만둘 때가 아니잖아요. 근데 항상 보면, 매년 보면,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항상 이럴 때는 꾹 참고 잘 참다가 꼭, 이럴 때, 어?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올라갈 때 꼭 이럴 때 그만두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은 돈대로 잃고, 그냥 올라가는 것만 멀뚱멀뚱 보면서 아이고 괜히 팔았어 아이고 부러워 아이고 내가 저거 안 팔았으면 지금 수익이 얼마야 아이고 이제 본전 찾고도 한참 수익이네 아이고 교장 선생님 그때 왜 저 안 잡아주셨나요 뭘 안 잡아줘 뭘 안 잡아줘 어 내가 얼마나 학생들 잡아드렸는데요 지금 팔 때 아니다 어 퇴근해서 들어온 딸이 주식하지 말라 그랬다고요 딸 말 듣지 마세요. 아들이 그랬다고요? 아들 말 듣지 마시라고요. 남편 말 듣지 마시고요. 자, 그렇게 학생한테 얘기했던 그 와이프가 남편이 아들이 딸이 주식 그만두라고 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한테 주식을 그만두라고 했던 그 딸이 우리 남편이 과연 주식을 잘하는 사람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닌데? 우리 남편 주식으로 한 번도 크게 수익이 나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우리 딸도 나한테 조언해주는 딸도 그렇게 주식을 잘하지 못하는데? 아직 주린인데? 그러면 그 주린이가 주식을 잘 못하는 남편이 그렇게 말을 했으면 그게 맞을 확률이 높을까요? 틀릴 확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틀릴 확률이 높잖아요, 여러분. 그쵸. 근데 여러분들은 그
중요한 시점에서 가장 실력이 없고 가장 주식을 못하는 제일 주식을 못하는 남편, 딸, 아들한테 조언을 받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바보죠. 조언을 받으려면 차라리 교장한테 조언을 받든가. 근데 교장은 조언을 해드렸죠. 지금은 절대 팔 때가 아니다라고. 응? 지금은 떠날 때가 아니다. 오히려 지금은 꾹 참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현금을 들고 있으면 더 투자를 할 때이지 절대 시장에서 빠져나와야 할 때가 아니다라고 제가 알려드렸는데 저 학생들 대부분은 떠났어요. 떠났습니다. 떠나고 지금 남아있는 소수의 학생들 뭐 소수는 아니고요. 자, 이제 3분의 1 떠났습니다. 이제 최하점에서 최의 바닥에서 이제 지금 이만큼 올라왔는데 이때쯤에 3분의 1 학생이 떠나고요. 지금 남아있는 학생이 3분의 2예요. 3분의 2. 자, 그래도 예전 대가 5년, 3년 전보다는 훨씬 나아요. 자, 그때만 해도 최하 바닥에서 무려 거의 5분의 아무튼 만약에 10명 있었으면은 자 8명이 떠났고요. 자 2명만 남아서 이 2명만 데리고 제가 정상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많이 개선돼서 3분의 1만 빠져나가고 3분의 2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직까지 남아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좋아지는 추세니까 앞으로는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결정은 하지 않겠죠. 자, 아무튼 자 그래서 남아있는 3분의 2의 학생들이 지금 아주 멋진 수익을 보면서 잘 진행 중에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것은 이제 한참 더 남았다. 큰 시세를 보셔야 돼요. 큰 시세를 봐야 되고 세상을 두루두루 살필 줄 알아야 되고요. 자본가가 되기 위해서는 리스크를 걸 줄 알아야 되고 그 리스크를 내가 한번 걸었다면 끝까지 내가 그 리스크를 포기하지 말아야지. 조금 리스크를 걸은 듯 하다가 위험해 보이니까 아이고 얼른 도망가야지. 아니 그렇게 해서 내가 여러분 30% 40% 수익 나면 뭐합니까? 이걸로 뭐 하려고요? 이걸로 뭘 할 수 있는데요? 예? 아니 30% 40% 수익 내서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어? 고기 한번 사 먹고 맛있는 거 한번 사 먹으면 끝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벌어서는 자본가는 택도 없고요. 근처에도 못 가겠죠. 우리가 투자하는 목적은 반찬값이나 벌고 용돈벌이 하려고 주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뭘 하기 위해서, 뭐가 되기 위해서? 자본가가 되기 위해서, 자본가의 밑줄 쫙, 한 번 더 쫙. 여러분들은 자본가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은 자본가가 되기 위해서 투자하시는 거예요. 자본가가 되기 위해서는, 즉, 투자 사업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 하나하나의 행위들이 바로 투자 사업을 하는 거예요. 투자 사업. 자, 그럼 이 투자 사업 할 때는 이제 기본적인 것은 당연히 공부겠죠. 공부를 어떻게 된다? 죽어라 해야 된다. 죽어라. 자, 죽어라의 밑줄 짝 죽어라. 근데 이 죽어라 공부하는 게 처음엔 그래 여러분. 처음에 내가 아직 세상 물정을 잘 모를 때 내가 아직 요령이 없고 노하우가 많이 부족할 때는 죽어라 해야 돼요. 내가 좋든 싫든 죽어라. 하지만 자 교장처럼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면 그때는 공부를 죽어라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거는 반드시 보겠죠. 기본적인 공부는 반드시 한다. 그 기본적인 공부란 게 하루에 최소 제가 경제 뉴스 보는 게 최소 못해도 한 50개?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100개 이상 봐요. 하루에 경제 뉴스를. 하루에 경제 뉴스만 이렇게 봐요. 여러분. 하루에. 시간 없을 때는 50개, 시간이 좀 있으면 100개. 이게 기본이에요. 여러분. 기본.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그냥 시간이 되면 계속 보고 있는 거야.
또 경제 뉴스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시간 있어? 밥 먹었어? 또 봐, 또 봐, 또 봐, 또 봐. 계속 보는 거야, 계속 보는 거야. 끝도 없이 보는 거야. 매일? 예? 365일. 뭐 설날, 추석, 토요일, 일요일, 무슨 날, 무슨 날. 그거 상관없이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예? 자, 이제 그렇게 공부가 습관이 되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시야가 트여지고 내가 세상을 보는 이 눈이 굉장히 넓어져요. 자, 그런 다음 여러분들이 그쵸, 많은 노력을 내가 가하지 않아도 작은 노력으로도 얼마든지 세상을 이제 파악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노하우가 쌓여야 된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자유우파 어머니들이 잘하셔야 돼요. 어머니들이 우리 자식 교육을 할 때요. 무조건 너무 공교육에만 의지하기보다는 공교육에만 너무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 자가학습. 근데 저는 이걸 추천합니다. 공교육보다는 이거보다 100배, 1000배 좋은 게 뭡니까? 도서관 교육. 그렇죠? 도서관 교육. 이 뭐죠? 도서관에서 그냥 책 보는 거 여러분. 도서관에서 독서하는 거다. 독서하는 거. 자, 빌 게이츠도 그랬고, 옛날에 애플 CEO도 그랬고, 응? 지금 같은 빅테크를 거머쥐고 있는 이런 CEO들이 대부분 그랬고요. 그다음에 뭐 아인슈타인도 그랬고,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그러죠. 뭐 요즘 유명한 일론 머스크도 그랬고요. 아무튼 우리가 일명 천재라고 하는 이 인재들은 이 도서관을 밥 먹듯이 드나들면서 독서를 무진장해, 여러분, 독서를. 취미가 독서예요. 나는 취미가 독서야. 특기는 뭐니? 저 특기도 독서예요. 독서. 여러분들 교과서 한번 읽을 시간 있을 때 교과서 보지 말고 차라리 내가 성공했던 인물들이 써놓은 자서전이라든가 성공했던 인물들을 바탕으로 한 자기계발서라든가 음?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내 인생에 내 성공에 훨씬 더 이득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교장도 독서를 엄청 많이 했죠. 저도 독서를 많이 했습니다. 일명 뭐 천재들만큼은 독서를 안 했겠지만 저도 이제 일반인들 치고는 독서를 상당히 많이 했던 편이고 지금도 독서를 많이 해요. 독서의 힘은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거.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처음에는 힘들고 고되고 어려운 여정일 수 있지만 그 여정은 보통 한 3년 정도 내가 몰입해서 하면 누구나 다. 자, 저는 이 3년의 몰입을 많이 강조하는데요. 어, 이런 거 여러분 이제 보통 이런 예로 많이 들죠. 자, 돋보기가 이렇게 있으면 까만 종이에다가 고정돼서 계속 움직이지 않고 쪼이면 이게 금방 뜨거워져서 불이 확 타버리죠. 근데 이 돋보기를 고정시키지 않고 조금이라도 돋보기를 조금만 왔다 갔다 움직이면 이거를 탑니까? 안 타죠. 설령 타더라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바로 이게 3년간의 몰입. 즉 뭐냐면 내가 그냥 이거는 독서를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어영부영 내가 하면서 20년을 독서한 사람보다, 잘 들으세요. 20년을 어영부영 독서한 사람보다 정말 몰입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오로지 독서에만 올인해서 마치 돋보기를 움직이지 않고 딱 고정하면 빨리 이게 활활 타오르듯이 이렇게 3년간의 몰입이면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가 발휘돼요.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발휘되더라. 폭발력이 생겨요. 폭발력. 그래서 20년 어설프게 독서한 사람보다 3년 몰입해서 한 사람들이 훨씬 더 뛰어난 거예요. 여러분. 몇 배가? 100배가 뛰어나요. 100배가 뛰어나요. 그래서 독서를 하라 그랬더니 이거는 뭐 저 독서가 10년째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했는데? 여기저기 놀러 다니면서도 뭐 하고 친구들이랑 대화하면서도 조금 시간 남으면 하고 그거 독서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의미 없어요. 몰입이 아니잖아요, 몰입이.
무조건 몰입해서 해야 돼요. 독서할 때는 저는 친구도 안 만났고요. 밖에 나가지도 않았고요. 오로지 집, 도서관, 밥만 먹으면 책 보고, 밥만 먹으면 책 보고, 이렇게 뭔가에 완전히 몰입됐을 때, 바로 그게 진짜 독서고, 바로 거기서 폭발력이 나오는 거예요. 폭발력이, 여러분. 그래야 내 머리에 지각 변동이 생기고, 내 이 두뇌 자체가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그 바뀌었을 때 천재가 되는 거고, 그쵸. 내가 세상을 보는 시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장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바로 주식을 했던 거, 주식. 주식 투자를 그때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주식을 했어요, 주식을. 무섭죠? 예. 어마어마한 독서에 대한 폭발력을 가지고 나서 주식을 했던 거죠. 그래서 남들보다 빠르게 좋은 멘토를 선택할 수 있었고요. 이 좋은 멘토 스승을 통해서 저는 남들보다 빠르게 주식을 올바르게 정석으로 또 배울 수도 있었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좋은 멘토를 빠르게 선택할 수 없죠. 왜? 모르니까. 그저 그냥 유명한 사람, 유명하고 인기 좋고 이런 사람이면 좋은 줄 알고 따라갔다가 깡통 차고. 자, 그래서 내가 멘토를 고르는 것도 뭐다? 실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멘토를 고르는 것도 실력이다. 실력. 그래서 내가 좋은 멘토를 얼마큼 잘 고를 수 있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성향도 중요해요. 그래서 성향은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주신 이제 은사에도 포함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분별력이라고 해요. 분별력. 사람을 잘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 거짓과 진실, 참과 진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이제 분별력의 한 종류고요. 분별력이 좋은 사람들은 보통 사기를 잘 안 당하죠. 사기꾼들한테 잘 당하지 않는다. 자, 아무튼 이런 분별력이 또 좋으신 분들이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됐든 내가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게 중요하고 그 좋은 멘토를 통해서 이 자본주의를 활용을 잘 하셔야겠죠. 그러면 누구한테 칭찬을 받는다? 하나님한테 칭찬을 받는다. 다만 그 돈의 쓰임새가 좋은 곳으로 향하게 했을 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를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제 지혜로운 어머니는 지혜로운 자식을 길러내죠. 지혜로운 자식. 근데 어머니 자체가 지혜롭지 못하면 저 주식 투자는 나쁜 거야, 안 좋은 거야, 저건 사기야, 도박이야, 그런 어머니들은 당연히 자식한테도 그렇게 가르쳤죠. 그래서 평생을 금융문맹으로 사는 거예요. 금융문맹. 아니 기껏 이승만 대통령이 자본주의 국가로 만들어 놨더니 자본주의 하나님한테 받은 엄청난 선물에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놨더니 이걸 가지고 활용할 생각을 안 하고 이걸 가지고 리스크 걸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안전하게 어디다가 은행에다가 묻어놓는 거야. 그 성경에서 아까 얘기했던 1달란트를 땅에 묻어놨다고 했는데 이 땅을 지금은 뭡니까? 이 땅이 은행을 말하는 거예요. 은행을 말하는 거. 적금에 드는 거 똑같고요. 이 땅에 묻은 거, 땅에 묻은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제일 싫어하는 거. 야, 이 새끼야! 내가 니한테 돈 준 게 왜 줬는데 리스크를 걸고 그 리스크를 위험하지만 걸어서 너한테 활용하라고 줬는데 응? 은행에 돈을 묻거나 응?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안 좋아하신다고요. 돈한테 이제 그러죠. 어떤 이제 뭐 여러분 다 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존니라고 하시는 분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돈한테 일을 시켜라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돈한테 일을 시킨다는 말이 응? 리스크를 걸고 그 리스크에 뛰어들어라. 그리고 돈한테 일을 시켜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돈한테 일을 시킬 수 있어야 되고 돈한테 일을 시켰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라고 하고 그 기뻐하신 사람한테 돈을 더 준다 뺏는다 더 준다라고 하는 거. 자, 아까 제가 그 성경 얘기할 때 하나 빼먹은 게 있네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종이 있었는데 첫 번째 종은 10달란트를 벌었고, 자, 10달란트를 활용해서 10달란트를 벌었고, 그다음에 5달란트를 맡긴 종에게는 종은 이 5달란트를 활용해서 5달란트를 벌었다 그랬죠. 그다음에 1달란트는 종은 1달란트를 활용하지 않고 저 땅이 묻어놨다 그랬고, 지금의 이제 은행을 말합니다. 은행에 돈을 넣어놨는데, 자,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린 것 중에서 이 1달란트를 고스란히 주인한테 저 이거 돈 잃어버리지 않고 잘 보관해서 드립니다라고 하니까 주인이 화를 내면서 야 이놈아 이놈아 나쁜 놈아 이걸 활용해야지 놈아 그러면서 이 돈마저 뺏어서 누구한테 줍니까? 바로 가장 돈을 많이 불린 즉 리스크를 가장 크게 걸었던 이 10달란트를 번 종에게 갖다 준 거예요. 얘 걸 뺏어서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얻을 수 있는 지혜가 뭐냐? 즉 안전한 곳에 돈을 묶어두는 사람은 점점점 부자가 된다, 가난해진다, 가난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에서, 그죠? 2000년 전에도 먼저 하나님이 써놓으신 이 성경에서 이미 이런 것들을 가리키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참 무섭죠? 대단하죠? 2000년 전보다 훨씬 전에도 하나님은 벌써 이런 걸 다 아시고 어떻게 이런 걸 가르쳤을까? 안전한 곳에 묻어두는 사람은 돈을 안전하게 했다 그래서 칭찬받을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 돈은 뺏기고 이런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구나. 그리고 리스크를 걸어서 많이 불렸던 사람들은 불린 것 자체도 부자가 됐지만 이 가난한 사람의 돈이 어디로 간다? 전부 다 부자들한테 옮겨간다라고 하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똑똑히 보고 있죠. 어떻게 보고 있나고요? 자, 미국 빅테크 기업들, 미국 5대 빅테크인가요? 7대인가요? 아무튼 이제 몇 개의 빅테크 기업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메타, 아마존, 구글, 그다음에 뭐 일론 머스크의 좀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자, 애플도 있고요. 자, 이렇게 리스크를 크게 걸어서 큰 돈을 번 이 빅테크 기업, 빅테크 기업에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 많은 수없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 가난한 사람들의 돈이 다 어디로 이동됩니까? 다 이쪽으로 지금 이동되고 있잖아요. 응? 그리고 이미 계속 이동을 했었고, 또 그 사람들은 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뱅이들은 점점 쪼그라들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지금도 우리는 현실로 목격을 하고 있죠. 다 성경에서 미리 2000년 전에 다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만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었죠. 뭐 어렵나요, 여러분? 쉽죠? 자, 그래서 나는 우리 자식을 혹은 아니 내가 먼저 직접 비일정오 경제사립학교에서 좀 이 금융에 대해서 자본주의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렇게 돈을 불려보고 일도 시켜보고 싶다. 그런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비일정오한테 교장한테 상담 요청하시면 제가 또 상담을 통해서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